네, 반갑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어요. 물론 아시아 시장 오후장부터 그 흐름은 연출이 되었죠. 물론 제가 이제 마감 시황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CPI 지표가 나오고 어제도 그걸 해석을 해드렸지만 CPI 지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항목별로 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에너지 빼고는, 그 곡물 가격 빼고는, 다 좀 꺾이는데? 특히 이 코어 CPI의 상승이 좀 주범이었던 신차 가격이라든지,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것도 좀 꺾이고, 그 왜 꺾였는지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잘하면 시장이 이거를, CPI 지표가 오히려 정점이다. 그러니까 피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언론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죠. 결과에. 그래서 제가 맨날 해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해설로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대부분은 어제 뭐에 집중했어요? 뉴욕 증시가 내렸고, 내렸고, 거기에 CPI가 높게 나오니까 40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내렸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잖아요. 근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CPI 발표 나고 오히려 뉴욕 증시 한번 올랐었다. 오르다가 이제 밀린 거다. 그러면 결국엔 이건 해석을 생각할 여지가 있고, 이거 잘하면 피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위치다. 나스닥 기준으로. 이거 여기서 만약에 13,500이 지지되지 않고 이게 밀리면, 그럼 박스권 하단은 더 밑으로 내려가. 그럼 이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12,500을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지가 된다면,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라고 정점으로 인식하면서 시장이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 그러면 박스권은 오히려 더 좁아진다. 좁아지고, 하단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결국에 박스권이 좁다 넓다라는 건 뭡니까? 박스권이 넓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박스권이 좁다라는 건 변동성이 작다라는 건 적어진다는,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단이 좀 닫혀진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요 흐름이 일단 아직 완성은 아니고 완성을 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또 언제 어떻게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재료가. 지금은 이제 변수들이 많으니까, 중국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변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오늘 흐름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러니까 이 CPI 물가 지표를 정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특히 P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긍정적이죠. 특히 지금 이제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좀 떨어졌죠. 특히 이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면서, 요게 또 나스닥을 또 상승했던 또 자극의 요인이기도 한데, 제가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유로달러,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옆으로, 당분간은 좀 옆으로 길 것 같다.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럼 이때쯤 되면 좀 저가 매수를 하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숨고르기가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CPI 정점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살짝은 좀 누그러졌고, 지금 우리 이제 유로달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 요 라인일 것 같아요. 요 라인. 만약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 언저리, 요 언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요 언저리에서 좀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 계약수가 좀 작은 분들은 제가 이거 추가 매수를 추가로 매도 계약을 한 개를 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리를. 근데 아직은 조금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틀 때 좀 세게 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요렇게 여기에서 옆으로 약간은 가격은 횡보할 것 같고, 그 구간에서
계약수가 작은 분들은 한 계약 정도는 매도를 더 늘려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이 조금 정점으로 녹여낸다는 건 긍정적인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델타가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발표했죠. 델타가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이거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는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델타 그러니까 델타의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제 발표됐던 CPI 지표에서도 중요한 건 그 에어라인 페어, 그러니까 항공운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항공운임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행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항공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팬데믹 때 참고로 요즘 이제 괌은 열렸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괌은 열렸는데, 괌 열렸을 때 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막 30만 원 이랬잖아요. 네, 30만 원. 뭐 아니 항공료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여행 자체를, 뭐 항공료 그랬다 지면 뭐 거의 뭐 한 10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셨어요? 괌 PRC 기준으로 보니까 한 180만 원 하던데 주말은. 네.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미주 노선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미주 노선도.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좀 더 싸긴 하겠지만, 대한항공 기준으로 봐도 이코노미가 얼마죠? 지금 저는 이제 성수기 때를 보긴 했는데, 방학 기간. 한 230만 원 하던데. 예, 제일 싼 게. 그만큼 비싸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그만큼 지금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왜 또 긍정적이냐면, 이것도 뭐 이전에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고 저는 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뭐 한 가지로 올라갔겠습니까? 많은 이유 중에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거잖아요. 보복 소비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화에 대한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이 좀 이제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는 늘어났고, 재화에 대한 소비는 늘어났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높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완화가 되죠. 왜? 이제 공급망 해소는 풀려요. 지금 조금씩 풀립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제 일자리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사실 이제는 좀 미국 같은 게 엔데믹이잖아요. 거의 그냥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풀리고, 그래서 이제 생산이 좀 재개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비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TV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한없이 보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부모를 죽인 뭐 원수가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 TV라는 것도 뭐 한 대를 사는 거지. 근데 한 대 있는데 뭐 돈 남는다고 뭐 2대 사고 3대 사진 않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재화에 대한 소비는 이미 그동안에 최근 2년 동안 상당 부분 썼어요. 가구도 새로 샀고, 집도 다 새 단장 했어.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관련 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럼버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목재 가격. 예, 그 떨어졌던 게 그만큼 미국 내 인테리어 수요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할 거 다 한 거야. 그러면 그 관련에 대한 물가, 그러니까 재화와 관련된 물가는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돈이 있으면, 내가 자꾸만 돈이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원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또 안 쓰는데, 또 내 손에 또 돈이 있으면 또 써. 근데 이 쓰는 게 서비스로 넘어가죠. 제가 이것도 이야기 드렸죠. 이제 재화에 대한 소비가 서비스업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봐봐. 그러면 뭐 물론 물건은 안 살 수 있지. 물건은 안 살 수 있지만, 그럼 그거를 서비스로 쓰려는데, 그럼 서비스업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운임 올라간 것도 보면 그렇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CPI라든지 PC를 구성하고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CPI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PC 물가 지표를 자극은 상대적으로 재화에 대비해서는 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소비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서비스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재화로 쓰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건 사는 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내가 놀러 가는데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이제 또 보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또 낮아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좀 오늘은 일단 당장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긍정적으로 봤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대한 걱정은, 그러니까 뭐 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오늘 JP모건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개판이죠. 개판이고. 근데 별로 시장이 반응을 안 했잖아요. 이것도 이야기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빠진 이유도 이만큼 빠진 이유도 이렇게 빠진 이유도 결국에는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진 거가 반영된 거잖아요. 야, 실적 안 좋은데? 1분기 실적 안 좋은데?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컨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실적을 시장 컨센 정도만 내놓으면 시장은 상관없을 거다. 근데 이렇게 컨센이 낮은 상태에서 낮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더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낮아진 컨센서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낮아지면 쇼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12,500을 또 봐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도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죠. 그게 이제 더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그러니까 시장 예상한 것처럼 실적이 안 좋았던 주요 이유인데 지금 금융 쪽은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경기 침체 될 수도 있고 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업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경기 침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손 충당금을 미리 많이 쌓아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달리해서 경기 침체 안 오고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또 대손 충당 확 줄여서 또 금융주도 실적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JP모건 실적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업 대출이 늘었어요. 대출이.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건데 시장이 연준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건 결국 은행에 있는 뿌린 돈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MMT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기업에 돈을 주고 가게에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를 이제 은행에 뿌려주고 그 은행들로 하여금 이제 이 시장에 돈을 뿌리게 하는 건데 일단 은행에 대한 자기들이 뿌렸던 유동성은 흡수하지만 은행들 자체적으로 지금 영업 환경이 대출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은행들은 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지준율에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초과 지준금에 대한 뭐 예금 금리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내가 대출했을 때 예대 마진이 립 마진이 더 좋으면 무조건 은행은 대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환경이 좋다라는 거지. 특히 기업들이나 가게도 팬데믹일 때는 오히려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불안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비를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또 요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유동성에 대한 흡수, 뭐 QT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 특히 안 가져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은 안 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침체의 가능성은 지금 여전히 없고, 그 다음에 시장의 악재는 상당 부분 가격에 녹아난 부분이고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뉴욕 증시만큼 따라갈까요? 일단은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뉴욕 증시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는 경향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우리는 또 올랐잖아. 뉴욕 증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랐으니까 오늘 약간은 좀 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뚫어야 돼요. 이 흐름이 뚫려야지 시장이 조금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또 만약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어제 올랐으니까 그러면 또 재미없어. 여전히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박스권 이렇게 생각해야죠.